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실제로 제가 퇴근을 하면서 찍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원래 이전에는 좀 막히는 길 위주로 제가 퇴근을 하면서 찍었는데 오늘은 태안에서 행사가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진짜로 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평소 영상과 다르게 조금 고속이 들어가 있는 주행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출시가 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더 뉴 그랜저가 5월 달에 출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아니고 가솔린 차량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차량들이 하이브리드가 좀 더 늦게 출시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 저공해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시간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형 더 뉴 그랜저는 5월 달에 가솔린 모델이 선출시가 되었고 약 2달 후인 지금 7월 달에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또 이제 애정하는 그랜저에 또 연비도 좋은 하이브리드니까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일단 제가 이 더 뉴 그랜저를 타고 출퇴근길도 가고 또 오늘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장거리도 갔는데요. 일단 이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연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솔린 모델도 시승했을 때 플레오스 커넥터도 너무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 또 실내 인테리어도 이게 프리미엄 라운지를 계승한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탔을 때 캘리그라피 트림, 왜냐면 시승차는 다 캘리그라피밖에 없어요. 기본 트림하고는 소재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캘리그라피 한정으로는 솔직히 이렇게 손에 닿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웬만해선 다 고급스러운 소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고 연비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타고 있는 시승 차량 기준으로 얘가 20인치 휠이 들어가요. 캘리그라피라서. 그래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6.8이라고 하는데 고속주행 위주로 했을 때 연비가 지금 19.8입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연비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차량의 세그먼트가 작아질수록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갔을 때 연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가벼우니까.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더 뉴 그랜저는 준대형 세단, 즉 이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크죠? 그리고 얘가 전장이 5m가 넘어요. 좀 큰 차량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무게도 1.7톤이 넘습니다. 내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7톤이면 가벼운 수치는 아니에요. 특히 키가 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면 더 무거워지겠지만 그나마 세단이라서 요 정도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이전 세대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개선이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P1, P2, 즉 2개의 모터를 사용해서 연비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하나 사용하다 2개 사용하니까 출력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 모터 합산 시에 마력이 약 9마력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마력은 올라갔다는 거. 여기에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역시나 준대형 세단의 정숙함,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랜저 7세대 뿐만이 아니라 뭐 이전 세대 있잖아요. 6세대, 뭐 5세대 그랜저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자차는 아쉽게도 형편상 SUV를 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원래 세단파입니다. 세단을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그랜저는 언제나 한 번쯤 정말 내돈내산해서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차량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지금처럼 약간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갔을 때 이 로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든지 이 셰시 만듦새도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행감은 국내 도로 기준으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뉴 그랜저를 시승 행사 때 그때 한 3시간인가 4시간 그때 타보고 뭔가 이렇게 좀 장시간 시승을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잠깐 타보다 보니까 뭐 9.9인치 뭐 슬림 디스플레이가 뭐 불편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 더 뉴 그랜저를 운용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 슬림 계기판 때문에 불편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시승 차량이 풀옵션이라 가지고 전방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나의 속도,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어느 구간, 그리고 평균 속도 이런 것들도 나타내주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켰을 때에도 내 앞차와의 이런 간격들도 약간 컬러로 보여주고, 또 특히 내비를 찍었을 경우에는 길찾기도 HUD에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항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HUD가 없어? 이렇게 없으면 아무래도 이 슬림 디스플레이를 보고 주행을 하겠죠. 근데 슬림 디스플레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따라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차량에 관한 세팅을 할 수 있는 버튼이 가장 좌측에 있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스티어링 휠에 가려져서 안 보였어요. 아무튼 요거를 누르면은 차량에 관한 제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화면 들어가고 슬림 디스플레이 사용하면은 내가 볼 수 있는 항목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HUD가 없으면 아무래도 속도를 정중앙에 배치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기존의 CCNC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사용하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클러스터가 있었잖아요. 전방에 계기판. 거기서 하이브리드 차량 한정으로 배터리가 얼마나 차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눈금으로 표시를 해줬거든요. 근데 슬림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하이브리드 한정으로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이 차량의 배터리가 얼마나 차 있는지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센터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행 중에 사용성이 살짝 불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어림잡아서 이렇게 차 있는 거지 정확히 몇 프로가 차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디지털 숫자로 표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추후에 실시간 이제 OTA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항목도 만들어 주신다면은 참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면서 사실 불편한 점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만족도가 높으니까. 대신 그만큼 비싸졌습니다. 일단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평균적으로 약 700만 원 정도 비싸요. 완전 깡통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4,933만 원이지만 제가 시승하고 있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5999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뭐 약간 옵션 더 추가하고 뭐 비전 루프 추가하고 하다 보면은 금세 6천만 원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그만큼 비싸졌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은 수입 엔트리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한 가격대로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돈내산하기에 가장 망설여지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국산차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만듦새라든지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국내 소비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풍족한 옵션을 많이 원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진짜 국산차만큼의 화려한 옵션이 잘 없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그리고 전기차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오일류 갈아줘야 되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뭐 부품 뭐 교환하려면은 보통은 이제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게 되는데,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막 진짜 전국에 몇 개 없는 그런 브랜드야.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거를 위해서 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수준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블루엔즈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AS가 가능하다는 게 이것도 참 무시 못하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HMG 태안에 있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드리프트 강습을 받았거든요. 하루 종일 5N이랑 6N으로, 그러니까 전기차로 드리프트를 거의 오늘 한 5, 6시간 동안 잡고 뜯고 막 돌리고 했는데, 거기에 제 체력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습니다. 지금 목도 많이 쉰 상태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N을 타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랜저를 타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흡사 그거 있잖아요. 신발로 비유를 하자면 밑창 되게 딱딱하고 불편한 그런 신발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격이 저렴할수록 불편한데, 그런 신발을 신다가
진짜 막 에어 들어가 있는 그런 운동화, 편안한 운동화 신으면은 발이 다르잖아. 이 발의 촉감이 달라지는데 약간 그런 느낌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준대형급의 세단을 타면은 가장 큰 장점이 정숙성과 승차감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이 그랜저의 승차감은 한국 사람이라면 솔직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참 이제 도로가 잘 깔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도로의 퀄리티를 따지자면 또 이제 할 말이 많거든요. 특히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맨날 뭐가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고 꺼져 있고 막 빵꾸 뚫려 있고 막 분명 온로드인데 오프로드 같은 그런 도로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방직턱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방직턱 연속으로 가면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죠. 근데 그러한 안 좋은 노면을 대응할 수 있는 서스펜션과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다수의 국산차들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용을 할 때에는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차로 유지 보조 2, 최신 HDA2가 들어가 있고 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 주행 보조가 큰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뭐 테슬라 FSD가 짱이다 뭐다 하지만, 그리고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뭐 ADAS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내에 인증을 못 받아서 뭐 차로 유지 보조 안 되고 핸들 보조 안 되고 좀 안 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근데 국산은 그런 제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이 주행 중에 운전의 피로도를 확실히 낮춰줍니다. 정말 확실히 낮춰줘요. 저는 거의 이렇게 장거리 출장이 있거나 좀 먼 거리를 갈 때 거의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틀고 다니거든요. 물론 스마트 크루즈를 틀고 막 제가 뭐 잔다거나 뭐 누워서 딴짓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전방 주시를 하고 핸들을 붙잡고 있고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계속 집중하면서 운전하는 거랑 약간 좀 관제하는 입장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랑 진짜 이 운전의 피로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쇼츠나 아니면 본편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카드키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 조약돌 키 요거 호불호 엄청 강했잖아요. 저부터도 디자인이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호불호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이렇게 카드키가 한번 또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뭐 집 카드키처럼 이렇게 띡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딱딱딱딱 누르면은 열고 닫힘 트렁크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여기 안에 버튼이 있어요. 이 네모난 카드 안에. 그리고 충전도 무선 충전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위에 올리면은 충전이 됩니다. 아유,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홈쇼핑 같아요. 신박한 카드키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그리고 플레오스 커넥터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정차 중에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룸미러 위쪽에도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화상 회의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가 자세히 보면은 운전자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조수석 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조수석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없는데 만약에 조수석에 사람 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세가 굉장히 불량해, 그러니까 뭔가 좀 운전자가 불편할 정도로 혹은 좀 위험한 그런 자세로 있다 하면은 이렇게 좀 알림을 띄운다든지 경고를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차들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화상회의 시스템 있다 해가지고 카메라 렌즈로 보고 또 이제 운전자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좀 뭐랄까, 누가 나를 엿보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유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창호지를 발라서 문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좀 신경 쓰이는?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인 글레오 AI도 플레오스 커넥터가 들어가면서 함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기존의 음성인식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되는 게 아니에요. 생성형 기반이기 때문에 정말 뭐 복합 질문이라든지 뭐 실시간 검색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까요?
너 자동차 유튜버 홍시카 알아? 홍시카에 대해 찾아볼게요. 홍시카는 구독자 얘 이거 65.9만 어떻게 하는 명을 거야? 보유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솔직한 리뷰를 제공하며 디자인과 감성에 중점을 둔 콘텐츠가 특징이에요. 홍시카 나이 알아?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홍시카의 나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이렇게 개인정보가. 얘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학습을 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방금 이제 고속도로 빠지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 인포테인먼트 좌측에 지금 내 도로 상황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으로 나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길잡기 안내 눌러서 가봤더니 거기 진짜 허 벌판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들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다양해진 게 많은데 좀 디테일의 부족이 군데군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추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더 밀도감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여기도 지금 방금 다 도로였는데 차선이 없어. 차선 버젓이 있는데. 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요즘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이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아무 말 대잔치. 그리고 과거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열 옵션이 살짝 아쉬웠었거든요. 리클라이닝도 안 되지, 옵션으로 통풍 시트도 넣을 수 없지, 뭔가 공간은 의전용으로 써도 되는데 옵션이 의전용답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열 리클라이닝 되고요. 또 통풍도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이건 기본 옵션은 아니고 이제 최고 트림에서 옵션을 넣어야지 들어가긴 하지만 있는데 안 넣는 것과 없어서 못 넣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제 가족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뒷자리에 내 자녀들이 타. 근데 좀 열이 많아. 저도 좀 열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란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고 통풍도 틀어야 되는데, 엄마, 나 덥단 말이야. 나도 엉뜨래. 오늘 힘든가 봐. 엄마, 덥단 말이야. 나도 엉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통풍 없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런 옵션의 바리에이션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더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와중에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퇴근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좀 약간 정신을 똑똑 차리고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